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치입니다. 오늘은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업 정말 많이 올랐죠. 제가 영상을 찍고 소개시켜 드린 뒤로도 거의 한 90% 정도 올랐어요. 네.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네, 많이는 못 갖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배가 아픈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 요약은 저번 분기에 제가 이 스털링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감탄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분기도 굉장히 좋았다. 예. 핵심 사업부 탑라인이랑 바텀라인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매출도 매출인데 이 마진이 거의 분기당 2, 3%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인프라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하는 기업들이 마진이 이렇게 분기마다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다. 예. 그리고 이 기업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스털링을 소개시켜 드렸던 그 영상을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엄청 좋은 기업인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엄청 올랐다 해봤자 5빌리언 정도거든요. 5빌리언이면 여전히 스몰캡이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한번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네, 모두 숫자 좋았고 그리고 25년 숫자랑 가이던스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25년 가이던스를 주진 않았지만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에 뭐 금리 하락 이거는 뭐 인프라하는 기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4분기에는 M&A 관련돼서 조금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얘네 현금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한 600밀리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 시가총액이 한 4빌리언 정도인데 600밀리언이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매 분기 이번 분기만 해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300밀리언 나왔나? 네, 돈 굉장히 잘 벌고 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M&A 해서 우리 사업 더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기업이 17년 이후로 확 바뀌었는데 CEO 새로 들어오면서 그때도 M&A 가지고 큰 거예요. 이 CEO가 자본 배분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도 다른 기업인데 다른 기업보다 M&A 이슈가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일 거다.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정적인 거는 뭐 굳이 뽑자면 이 탑라인 매출 성장이 약간은 둔화됐어요. QOQ로.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살짝 성장폭은 꺾였다. 네. 근데 이제 마진이 계속 오르면서 영업이익 단으로는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QOQ로도.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나마 좀 말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 피로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뭐 엔비디아는 가격 피로도가 없었나요? 이 펀더멘탈만 뒷받침이 되면은 뭐 계속해서 오르는 게 요즘에 그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593.7밀리언 정도 나왔고요. YOY 6%, QOQ로는 2% 증가한 거고요. 마진이 22%. 이게 어떻게 인프라 기업입니까? 보통 인프라 기업 해봐야 막 4%, 6% 이런데, 물론 옛날에 얘네도 그랬고, 22%를 기록했다. 그래서 YOY, QOQ로도 거의 2.5%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요. 뭐, OPM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EPS 보시면은 YOY로 56% 증가했고, QOQ로 여기 보면 매출이 2%밖에 안 올랐는데, EPS 단으로 내려오면은 18%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 상승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탑라인이 살짝 꺾인 거를 이 마진 회복으로 엄청나게 커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꺾인 게 꺾인 것도 아닌 게 이번 분기에는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때문에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올랐다는 거는 이건 꺾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이제 뭐 백로그 마진도 1.7%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캐시 650밀리언 있습니다. QOQ로 20%나 증가했고요. 뭐 이번 분기에 CFO가 322밀리언으로 저번 분기 대비해서 9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대비해서 현금이 326밀리언이나 많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탑라인이 살짝 둔화됐다. 이거를 조금 반영한 것 같아요. 50밀리언 하향했습니다. 0.05빌리언이죠.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어찌됐든 바텀라인은 그대로 두고 그 탑라인은 이 부분을 조금 깎았다. 근데 이게 깎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숫자도 숫자고 저번 분기에 이미 엄청나게 상향을 했어요. 예, 매출을.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하향을 한 거고요. 다음에 GP 마진 1%포인트 또 상향을 했습니다. 저번 분기에도 대폭 상향을 했는데 이 넷인컴, EPS 다 상하단을 모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24년 풀이어 기준으로 EPS가 5.85에서 6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예, 굉장히 훌륭하죠. 예. 그래서 일단 사업부별로 보면은 이 인프라 사업부 가장 핵심이죠. 이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사업부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4밀리언 정도 나왔고 QOQ로 9.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YOY 4% 정도 상승을 했고 다음에 이 마진 보십시오. 마진. 예. OPM, 이 GPM도 아니에요. OPM이에요. OPM이 YOY 11.6%포인트 그리고 QOQ로 4.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예. 요즘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 짓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역량이 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YOY 90% 증가했습니다. 예. 매출이 4%밖에 안 증가했는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0% 증가했다. 코멘트를 보시면 더 좋아요. 코멘트가. 대형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한 결과 이 데이터 센터 말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쪽이 마진이 높아요. 예,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 믹스라 그러죠. 이 매출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진이 상승하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AI 그리고 여타 그 기타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절대 꺾이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도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를 줬고요. 다음에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는 24년 말 그리고 25년에 중대형 온쇼어링 관련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뭔가 대선 때문에 미뤄왔던 거를 이 온쇼어링이라는 거는 그 외국에 있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거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그리고 27년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 보통 반도체 팹이죠, 팹. 예.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제 생각은 이게 마이크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 쪽이랑 미국 쪽에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6년, 27년에 이런 반도체 시설 메가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거고, 이 프로젝트 규모와 기간은 굉장히 방대하다. 예. 그렇죠. 얘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겁니다. 다음에 뭐 이커머스 이 부분이 약간 삐끗하고 있는 거죠. 계속 부진한데 25년에 대한 활동은 긍정적이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뒤에 갖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교통. 사실 제가 투자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어요. 데이터 센터도 물론 엄청 매력적인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 발견한 게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예.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7밀리언. 예, 아까 데이터 센터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부고 YOY로 18% 상승했습니다. QOQ로는 살짝 꺾였고요. 다음에 이제 OP 마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엄청나게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교통 분야인데 일단 현재 대형 고속도로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내 이제 인프라를 계속해서 갈아엎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방 자금 지원 주기 이게 이제 IIJ죠. IIJA. 예, 이 인프라 투자법이라고 초당적인 건데 이 투자가 21년부터 26년까지 있었어요. 예. 21년부터 26년까지 있었는데 21년, 22년에는 그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들이 후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24년 말이니까 21년부터 26년 타임라인에서 봤을 때는 25년 말 그리고 26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현재 2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실적이 찍혀 나올 거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현재 마진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경우에는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 코멘트만 보면 아주 정말 좋아요. 예. 숫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숫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4년 내내 이 교통 부문은 강력한 매출 그리고 수익성 성장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이제 너무 또 다 좋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조금 삐끗하고 있는 사업부인데 100밀리언 정도 매출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 250밀리언 정도였으니까 대충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사업부죠. YOY로는 9.5% 그리고 QOQ로는 5.6% 정도 하락을 했고 마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하락함에 따라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사업부를 댈러스 그리고 휴스턴 마지막으로 피닉스 이 세 개 지역에서만 하거든요. 여기서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는 한 자릿수예요.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면 되고 이 메인 시장인 댈러스 시장에서 주거용 콘크리트 수요가 29% 정도 감소를 했다. 이런 거에 비하면은 선방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주택 구매자들이 이제 곧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주택을 신규 주택을 짓지 않고 그리고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건설업자들은 25년에 수요가 회복될 거다라고 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4분기에도 그렇게 수요가 확 돌아올 것 같진 않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CEO 코멘트를 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현재 매우 강력한 발렌시트, 재무가 굉장히 좋죠. 이걸 바탕으로 지속해서 M&A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M&A. 다음에 최우선순위. 그럼 이 M&A를 뭐에다 할 거냐? 이 인프라 시장이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기업을 M&A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바이백에 관련해서는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할 것. 지금 주가에선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싸다 싶을 때 하지. 우리 지금 바이백 굳이 안 해도 성장을 가지고도 주가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후순위로 미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또 Q&A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Q&A 가보시죠. 그래서 Q&A를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가 몇 명 오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스털링은 그렇게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다.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좀 가장 매력 포인트죠. 어찌됐든 이 인프라 부문에서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줬고 올해 수익성이 20%를 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좋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나 제조업,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고 제조업은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온쇼어링 관련해서. 근데 나중에 조금 몇 년이 지나서 데이터 센터는 지을 거 다 지었어 하고 이제 우리 제조업 지을 거야라고 하면은 마진이 훼손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좀 소형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괜찮은 반등을 보였는데 이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형 프로젝트들이 올라오면 너네 마진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마진 성장은 계속해서 개선된다. 데이터 센터도 저번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거의 2%포인트 높았잖아요. 마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진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올라오는 그 마진, 그러니까 낮은 마진이 섞여봤자 여기서 더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까지는 이 인프라에서 마진 개선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로키산맥 지역에서 얘네가 이제 로키산맥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확장이 이 인프라 부문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로키산맥 쪽에서 하고 있다면은 동부 그리고 동남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넘어가면 얘네 헤드쿼터가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을 넘어가면은 이제 갑자기 이 장비를 운송하는데 다른 거를 배가 든다거나 비행기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반하는데 여기에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 멀리까지 확장할 바에는 이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채우기 위해서 M&A를 진행할 것이다. 저번 분기에 M&A가 지금 굉장히 좀 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4분기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둔화가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주택사업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25년 성장 예상치, 그러니까 25년에는 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예, 다 가져왔어요. 예. 아웃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모든 사업부라는 내용이고,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프로젝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동안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확장될 것.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어. 파이프라인이 더 확장될 거고, 이 파이프라인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숫자는 계속해서 찍힐 거야. 뭐 이런 내용이고요. 25년, 26년에 영향을 줄 파이프라인에 1빌리언 이상의 추가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얘네 매출이 지금 500밀리언, 600밀리언 하니까 1빌리언 파이프라인이면 굉장히 큰 거죠. 예. 일부는 27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24년은 약세했지만 25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는데, 아마존, 얘네가 이제 아마존의 물류센터도 짓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유통센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착공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일주일 만에 착공이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마존 유통센터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는 뭐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부터 딱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시작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존 측은 25년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고, 그 일정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5년에 본격적으로 아마존의 캐펙스 확장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 파이프라인 규모,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번 분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부동산을 짓는데 이 부동산을 짓는 게 100억이에요. 네. 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00억을 한 번에 쓰진 않잖아요. 단계별로 이 시행사가 돈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인프라 수주를 받았으면은 뭐 이게 100억짜리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는 1억만 먼저 받아요. 네. 1억을 먼저 받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뭐 10억을 받고, 중간 점검에서 50억 받고, 마무리 이제 잔금에 40억 받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계약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1억을 받아 놓은 거는 그 스털링의 이제 말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받은 거는 거의 100%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받은 거는 그 백로그에 1억만 쌓입니다. 1억. 백로그에 1억만 쌓이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100억짜리인 거죠. 네. 그래서 얘네 백로그에서는 1억으로 찍히는 게 실제로는 100억짜리다. 그래서 이 백로그 규모만 가지고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억의 백로그가 있어도 뭐 어떤 기업은 이 초기 단계 1억짜리 그 계약금의 10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거의 마무리 단계 50억짜리 2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1억짜리 100개 들어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네. 왜냐면은 이 1억 뒤에 이제 99억이 남아있으니까, 100개에 99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규모로 우리의 사업을 측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존 유통 프로젝트도 170밀리언 규모지만 지금은 3밀리언만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7밀리언이 실제 규모지만 백로그에는 3밀리언만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주장고는 구조상 실제 규모보다 낮게 반영된다. 이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건 현재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네, 이게 이제 중요 내용이죠.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백로그는 입찰 예정의 작업이 아님.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상하면서 백로그에 넣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스타트업들이. 근데 얘네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걸 백로그에 넣기 때문에 입찰 예정인 기업이 아니다.
후속 작업이라는 거죠.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을 백로그에 넣는 거고, 현재 파이프라인에 있는 1빌리언 이상의 작업은 중간에 취소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100% 확실히 이루어질 작업들이다. 그래서 이 1빌리언 이상의 작업들이 뒤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숫자들이 사실상은 섞여 있는 거고, 계약 구조상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보이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두 수주잔고를 반영할 수 있다면 이것들을 다 끌고 오면은 당장에 바로 500밀리언 이상 증가할 거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엄청난 양의 작업이 있다라고 감탄할 거다. 근데 아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을 볼 때. 왜?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파이프라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다라는 점을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설명했고, 그래서 좀 3분기 요약을 해보면은 더 살 걸, 더 살 걸. 제가 지금 한 주 남겼거든요. 제가 150불에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200불 다 가죠. 한 주 남겼는데 수익률이 90%예요. 이 산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뭐 저는 물론 꽤 오래됐지만 어찌됐든, 네, 제가 영상을 찍고 거의 7, 80% 상승을 했는데 더 살 걸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 후회는 안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좀 주식 계좌에서 많이 뺐는데, 만약에 돈이 더 있었으면 저는 스털링도 물론 조금 샀겠지만 엠페이지 엄청 샀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3분기가 진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진짜 기회다. 이때 두드려 맞고 무조건 사자. 근데 돈이 없어서 안 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더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어차피 스털링 말고 엠페이지를 샀을 거다. 어찌됐든 스털링 더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5년도에는 역시 24년과 마찬가지로 훨훨 날아갈 준비가 완료됐다. 데이터 센터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뭐 아마존 그 프로젝트들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교통사업 부분 25년에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뭐 창창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털링이 꺾이려면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인프라 투자법의 소진. 근데 이건 교통사업부죠. 근데 이게 26년까지 자금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6년에 그럼 완전히 뚝 끊기느냐? 아니죠. 26년에 받은 프로젝트들도 보통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28년까지는 숫자로 찍힙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년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 부분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왔지 갑자기 인프라 투자법이 끊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됐는데 이거 바이든이 한 건데 트럼프가 이거 갑자기 취소시키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더 진심이에요. 이 자국 내 공급망 관련해서는 뭐 중국 다 비키고 미국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미국 내에서 물류가 활성화돼야 되고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트럼프가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지금 얘네 스털링을 캐리하고 있는 하나의 축 중 하나죠.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감소하는 거. 이것도 지금의 그 엔비디아 이제 또 신제품 나오죠. 그리고 얘네 지금 백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뭐 당분간이라 하면 향후 1, 2년 동안 꺾일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좀 근시적, 여기서 말하는 근시적은 저는 1년이에요. 근시적으로 꺾일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털링 지금 엄청 올랐는데 언제 팔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말해드릴 순 없지만 저라면 1년은 더 들고 있습니다. 1년은 더 들고 있는다. 여전히 아직 5빌리언밖에 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은 팔면 못 사요. 다시 엔비디아도 여러분들도 겪으셨잖아요. 팔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돈이다 치고 저는 1년은 더 묵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스털링 사셔가지고 뭐 수익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뭐 스털링 계속해서 팔로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